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06만원이고요.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트럼프 관세 부분이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거래소 지수 분봉인데요. 갭 떨어졌다가 거의 다 들어올렸습니다. 마이너스 0.76%까지. 일봉으로 보시면 지지선 밑에까지 갭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밀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힘이고요. 이제 지지선을 위로 좀 끌어올려 놔야 되겠죠. 이 정도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이건 아마 삼성전자가 아닐까로 추측을 하는데, 그렇죠? 432만 주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하면서 지금 그 외국인 매도가 1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선물 계속 이제 매도 중입니다. 3,770억 매도하고 있고, 콜 29억 매도, 푸스 32억 매수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어제 콜 매도, 풋 매도 해갖고 양매도로, 여기서 양매도로 걸어놨기 때문에요. 밑으로 많이 빠지면 풋에서 손실이 나니까 밑쪽을 청산을 좀 한 것 같고, 콜 쪽은 계속 매도를 쳐가지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선물도 그동안 매수했던 거를 거의 뭐 거진 다 팔아가지 않나 싶고, 어느 정도는 또 보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매도를 더 늘려가지고 그 하방 쪽을 구축을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인버스가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리면서, 일단 간밤에 일어난 일부터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요. 지난번에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시에 보통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고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봤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2%까지 올라갔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관세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쭉 밑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25% 관세 부과됐죠. 일본이 24%, 베트남이 40 몇 프로인가, 중국이 30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 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관세 부과가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피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대거 이동해 놨는데, 이 베트남이 관세를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으로 옮겼는 공장들을 다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또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쪽에서 좀 철수해 갖고 인도네시아 쪽이나 이쪽으로 옮기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자꾸 도망다니가 될 게 아니죠. 공장이 뭐 그냥 뭐 조립식 주택도 아니고 들고 갔다 옮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관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정부하고 기업이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해갖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관세 부과 시킬 때 한국은 미국산 쌀에 8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때려버리죠. 근데 쌀은 FTA 서로 하면서 이건 국가 어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좀 봐달라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통 관세를 합니다. 이건 식량이라는 부분은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식량 부분까지 관세를 풀어버리게 되면 중국산이나 미국산 값싼 쌀이 들어와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대응이 안 돼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겠죠. 그래서 벼농사를 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방법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말할 때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지, 우리가 강한 강대국이고 미국이 뭐 다이다이 칠 수 있는 상대였으면 저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갖다 들이받아 보면 되는데, 이 약소국이 비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가파식으로 나올 때는 대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대통령도 없는 상태라서 대들려고 그래도 어디 뭐 전화 통화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리한 것만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산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분들만 끄집어 와가지고 한국이 미국산 쌀에 8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5% 부과하는 거는 많이 봐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를 때립니다. 아주 나쁩니다. 이건 우선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조금 돈을 챙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 부과시키면 미국이 그 소비 국가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좀 지저분하고 힘든 산업은 안 하죠. 그 최첨단 산업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해외에다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전 세계,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에서 이제 다 수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없이 살 수가 없죠. 캐나다산 관세 때려버리니까 캐나다에서 그 목재 부분의 수출 관세 때려버리니까 미국이 당장 휴지 품귀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볼일 보고 닦을 휴지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코로나 때 미국은 마스크가 없어갖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서 구걸해 와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그 부채가 많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나쁘지만 지가 지돈 챙기겠다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욕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는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미국이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이 세계의 그 1등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돕자 이런 마인드에서 바뀌어가지고 미국 망하면 미국 해치시키자 이런 느낌으로 다른 나라들끼리 단결해가지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충격을 받더라도 관세를 부과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그 부채를 줄이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미국의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저부터도 중국, 미국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가까웠지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삥 뜯어먹는 아주 나쁜 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이라고 있는 것들은 다 똑같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 높여갖고 뭔가 하는 듯 하면서 폼 잡고 기자회견 하는데 또 뭐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 마이크 잡고 뭐 덕분에 뭐 취직을 했다 뭐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그 5시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그 증시 보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장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자회견 해갖고 충격 줘도 증시는 일단 끝나버렸죠. 그럼 하루 정도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선물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4입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4까지가 내려갔었어요. 이건 거의 뭐 코로나 내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거 터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선물지수 수치인데 지금 줄여가지고 그나마 3.4 정도로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놀래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4%까지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정치 눈치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진정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 같은, 미국이 가장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뭔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제일 먼저 폭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쪽이 더 전망이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안 망합니다. 미국에서 관세부가 시키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팔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쪽으로 해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하다못해 러시아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 물량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냅니다. 중국이 한한령 때려가지고 화장품 다 망할 것 같지만 중국 빼고 가자 이래갖고 전 세계 다른 나라로 가서 화장품이 전 세계 1위를 하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좀 부과한다고 해서 우선은 관세만큼 좀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든지 전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게 관세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산 뭐 LG 세탁기 좀 비싸졌으니까 안 쓰지 뭐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주더라도 LG께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의 공장지로 가자 해갖고 들어가서 짓지도 않을 겁니다. 일부 그냥 미국에 수출할 정도만 하지 대거 생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관세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짓는 폼은, 성의는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기 기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입해갖고 들어오면서 또 관세 얻어맞아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못 들어가고 수출 쪽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유럽이라든가 미국하고 좀 열받아 있는 캐나다, 뭐 멕시코, 뭐 유럽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요. 연론 받아가지고 아침에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대로 우리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했죠. 어제 제가 그 장 끝날 때 한국화장품제도 307만원, 이차환불 100만원, SG 99만원, 사이브원 206만원 해가지고 대거 거의 뭐 풀베팅 수준에 현금 한 180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베팅을 쳐가지고 이제 악재가 반영됐다. 그래서 관세 부과하고 나면 악재 반영했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생각하고 때렸는데 미국 증시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역시 잘했구나. 미증시가 반등했으니까요. 재료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4.4% 빠지는 순간, 4.04% 빠지는 순간에 이거 큰일 났구나.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덜 위험했던, 오늘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거는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나마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 쪽으로 포진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화장품 조금 자유로운 거고, 이차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SG도 이게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뭐 관세 미국에 포장하러 갈 일은 없으니까요. 뭐 괜찮을 것 같다 싶었고, 사이버는 보안이니까 크게 관계 없겠다 뭐 대충 이렇게 포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잡았던 종목들도 급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 종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사이버는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못 올라갔어요. 아침에 못 올라갔는데 4,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모니트랩이 이게 아침에 또 뭔 적을 했는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 18%인가를 땡겨 올렸습니다. 이거를 얘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땡겨 올리고 다른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땡겨 올렸는지. 그러니까 얘를 땡겨 올리니까 같은 보안 쪽에 속하는 센즈랩하고 뭐 한삭하고 이게 다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 팔아먹기 위해서 땡겨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랩을 이렇게 땡겨 놓고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 사이버는 4,200원 정도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거 떨어지면 대책이 없거든요. 제가 올라가도 못 따라 올라가는데, 모니터랩이 18% 올라갈 동안에 얘는 못 올라가고 하락하고 있었는데, 쟤 떨어지면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저거 떨어지는 순간에 4,200원을 여기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지고 지금 뒤로 밀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관세 부분, 관세의 영향은 안 받지만 별로 별 볼 일 없는 종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는
관세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구분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다 싶은 종목은 털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세가 전혀 관계 없더라도 다른 쪽에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게 되면 매수세가 안 돌아가지고 거래량이 그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못 버티고 지루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갖고 밀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버원은 손절을 했습니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SG도 마찬가지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그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팔고 그 한국화장품 제조로 100만원 옮겼거든요. 이걸 팔았던 이유는 얘는 저 관세 부분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게 그 수출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얘들도 조금 영향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큰 주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팔아버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화장품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포진했는데 좀 안타까운 건 한국 화장품 제조도 뒤로 밀려버렸다는 거.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네, 그래서 일단은 SG하고 사이버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치한벌 같은 이런 종목은 그 미국 쪽으로 수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요. 제가 이치한벌을 잡았던 이유는 중국 쪽에 조금 가까운 종목이다 이래서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 이런 거 별로 안 할 겁니다. 이치한벌은. 그래서 안전하다 싶어서 잡았는 건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도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ODM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영향을 받으면 주문이 적게 들어온다면 연결되고 좀 연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였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307만원 있던 데서 100만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 금강공업 일단 102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요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국민의힘하고 그 정부에서 산불 피해에 그 3조 지원하는 그 계획을 그 수립했다고 합니다. 지원이 3조인데 그 중에 조립주택 2,700동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립주택을 이제 그 지어가지고 그 뭐죠 이재민들 이제 수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700동은 조금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립주택의 대표적인 게 금강공업하고 SY인데 오늘 보니까 금강공업이 10% 정도 올라갔죠. 얘가 좀 강했고, 그 다음 SY는 조금 약했습니다. 얘는 그 조립식 주택의 그 패널 이거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고르다가 금강공업이 강하니까 얘를 그 잡았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마지막 거의 종가 때 여기에서 잡았어요. 4,620원인가 여기서 잡았는데 마지막에 그 쫙 당겨 올려서 갭으로 뜨면서 마감하면서 수익이 약간 나 있는 상태입니다. 19,000원 정도. 그래서 건강공업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오늘 가장 주력으로 제가 매수했던 게 잉글우드랩입니다. 요건 조금 아쉬웠던 게 아침에 그 바로 매수했어요. 시간에 거래부터 해서 매수하기 시작했고 계속 매수했는데 제 평단가 보시면 9,060원 나오죠. 9,060원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매수해가지고 눌렀다가 튀어올랐기 때문에요. 빠질 때도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가지고 비중을 계속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잉그루드 잡은 게 9,420원에 추가로 더 잡았어요. 9,420원이니까 여기서 추가로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300만원 잡고 여기서 100만원 더 잡으니까 평균 내니까 지금 평균 단가가 9,600 아니구나 400만원 잡고 100만원 잡았네요. 그게 합쳐서 500만원입니다.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잡았는데 그 평균 단가가 지금 9,060원으로 나오는 거는 아침에 여기 장 시작할 때부터 잡기 시작해갖고 아주 낮은 가격에 여기서 많이 잡아놓고 400만원 잡아놓고 여기서 100만원 잡으니까 평균 내니까 이쪽에 수량이 많으니까요. 평단가가 지금 9,060원 이 가격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또 오르기 전에 미리 잡아가지고 오늘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여기서 막 올라갈 때
아, 오늘 제대로 하나 걸었구나. 진짜 저번 달에 손해본 거 여기서 많이 한번 하자 그러고 했는데 쫙 올라갔을 때 플러스 60만 원까지 쫙 올라갔는데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걸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좀 안타깝죠. 이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뉴스 안 나오니까 꼼짝도 안 했어요.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인그루드랩이 미국에서 주로 판매를 합니다. 모 회사가 막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를 했을 겁니다. 인그루드랩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일본어로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게 안 빠지고 버티죠. 이게 인그루드랩의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 주로 판매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부분 다 판매를 하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니까 관세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부터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관세에 영향 안 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잡았는데 그 다음 여기서 그냥 힘없이 계속 밀리길래 이게 왜 이게 안 올라가지 이랬는데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인그루드랩 뉴스 나온 게 11시 8분쯤에 나왔죠. 상장사 최대 규모 미국 생산기지 해갖고 미국의 본사 소재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3천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냥 90% 정도를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본사도 미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승부 한번 보자 그러고 잡았는데 이걸 밀어 올릴 줄 알고 위에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끝까지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 결국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앞쪽에 있는 저항대 위에 끝났기 때문에 토니모리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토니모리도 보시면 여기에서 저항대인 이 선을 넘어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쭉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요거 뚫었으니까 위로 쭉 올라가갖고 끝나지 않겠느냐 싶어갖고 기대를 했는데 좀 미러가 꼬리를 달아버려갖고 좀 보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저항대를 거의 뚫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성산이 높을 때는 좀 비중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시간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번 봐야 됩니다. 지키고 있네요. 시간의 거리에서 상승하면 100만원 정도는 줄이겠습니다. 솔직히 500만원은 마지막에 잡은 9,420원에 잡았던 이 100만원치는 아무리 봐도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20원 정도의 100만원은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잡았다,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세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 관세에 피해를 적게 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건강공업 같은 이런 종목도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것도 AI 관련한 종목이니까 오늘 요거 살라 그러다가 현금이 별로 안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남겨놓자 싶어가지고 지금 현금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매수는 안 했습니다. 좀 이따 인그루드랩 만약 올라간다면 인그루드랩 상승하면 100만원 팔아가지고 요걸 100만원을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관세하고 별로 관계없는 종목 요런 종목 쪽으로 오늘 상승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로 로보틱스 이거는 어제 나온 재료로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충격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2% 정도에서 끝났고 자동차 25% 관세 받았는 자동차도 이미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뭐 0.7%면 대단하죠. 정말 잘 버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본 증시는 니케이가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면 이또 볼락까지 잘 안 나오나. 일본 증시도 낙폭은 좀 많이 줄였네요.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갔다가 지금 2.73%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같은 종목도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선방했고 중국도 지금
0.24% 정도, 예, 0.24%에서 중국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망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추가적인 재협상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다 관세 부과하면 그 미국에 있는 뭡니까 중간재를 수입해 갖고 생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재 부품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면 그거 가지고 생산해서 만드는 그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GM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부품을 자기들이 다 생산하지는 못하죠. 해외에서 부품 수입하는데 이 부품이 전부 다 관세부터가 들어오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GM이 미국에서 팔아먹을 때는 좋은데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죠. 거기다가 열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열받아가지고 보복 관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테슬라가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 불매운동 이런 느낌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충격을 더 받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덜 받았다. 이미 다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재료로 물론 내일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관세에 대한 어떤 트럼프 기자회견으로 발생된 어떤 재료는 여기서 반영이 됐다. 이미 반영됐던 게 재료가 노출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심하게만 부과 안 시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25%뭐 베트남 40 몇 프로 이렇게 부과시키고 나서 그다음 다른 나라들은 보편 관세로 또 10%로 또 다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은 많이 부과시키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도 다 10%씩 이렇게 부과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품목이 미국 들어가려면 관세를 다 부과받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 수입할 때 예외 규정을 하거나 관세를 서로 조율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너가 이 무역 적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어떤 뭐 천연가스를 더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주겠다는 협상을 하면 관세를 완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방 때려놓고 그거 내기 싫으면은 다른 걸로 우리한테 돈 내놔라 이런 삥 뜯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을 해가지고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충격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마땅히 지금 잡을 종목도 잘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른 부분에 대한 제가 뭐 이기 좋다 저기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테마주들 봐도 반등을 해갖고 전부 다 양봉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수치로 보면 대체로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장 믿을 만한 화장품 쪽하고 그다음 잉그로드랩하고 이치한물하고 그다음 조립식 판넬 요쪽으로 지금 현재 포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삐리리 한 거 보니까 이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계속 비중을 줄여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힘든 날이었고 잉그로드랩에서 조금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기대만큼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에 그래 보니까 조금 별로 안 좋죠 지금. 폭망 그림인데요. 그래도 뭐 대충 비중은 줄여놨으니까요. 잉그루드랩 얘가 지금 비중이 높아가지고 요걸 상황 봐서 한 100만원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거 지금 뉴스 보고 따라 들어온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서서히 밀고 올라갔으면 위로 올라가서 끝이 났을 건데, 위로 올라가도 이 이상에서 여기 점에서 끝났을 건데 뉴스 보고 급등할 때 여기서 보약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왕창 돌았죠. 거래량이. 여기에 단타들이 그냥 매수가 확 들어오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니까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시간의 거리에서 그 전날 시간의 거리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그 다음날 갭으로 뜨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꼭 그 봐야 될 게 여기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다 손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쭉 올라갈 때 이쯤에서 잡은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은 꺾일 때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던지고 저쪽으로 갔을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나 뭐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죠. 이재명 관련주가 쭉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튀어오르는 이런 게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갔을 건데 그 뉴스를 좋게 판단해 가지고 안 팔았다면 저같이 여기서 잡은 사람은 지금 평단가가 여기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은 내려와도 그냥 기다릴 여력이 있으니까 버티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잡은 사람은 지금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거의 뭐 풀배팅으로 그 질러버리죠. 이 뉴스가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다고 확 들어갔는데 뒤로 밀려버리면 지금 물려가지고 손실 봐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손절하려니까 너무 손실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못 버티는 사람이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봉상에 지금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뉴스가 분명히 호재성 뉴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급등은 못하더라도 매물을 다 먹고 나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이 종목에 지금 오늘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에 단일가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네요. 이 정도면 지켜가지고 거래량만 자꾸 터져주면 위에 있는 사람 손절만 다 받아먹고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어제 제 영상 제목이 관세폭탄 뭐 운명의 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최악의 어떤 결과였는데 관세 부분은 최악의 결과였는데 그에 비해서 최악의 결과였던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뭐 손실 없이 잘 마무리해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한번 잘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요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시거나 제가 시장을 못 봤던 부분 뭐 이런 것들 혹은 괜찮은 종목들이나 테마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